6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 스와프가 전격적으로 체결됐다는 소식에 환율 시장이 일단 안정을 찾은 모습입니다. 이제 환율에 대해서는 한시름 놔도 되는 건지 조정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늦게 관련된 속보 소식이 들려왔지 않습니까? 네. 좀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어젯밤 10시에 긴급하게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한미 통화 수합을 체결한다는 소식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통화 수합 계약은 600억 달러, 또 기간은 6개월짜리 그 계약인데요. 국가 간 통화 수합은 국가끼리 서로의 통화를 교환하는 그런 협정입니다. 달러 기축국인 미국과 이번에 통화 수합 협정을 맺게 되면서 이 달러 유동성에 대한 우려는 사실상 해소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BIS 국제결제은행에서 이주열 하는 총재와 미국 연준의 파월 의장이 같은 이사회 멤버입니다. 이번에 이주열 총재가 달러 가뭄이 현실화하면서 파월 의장에게 직접 수합 협정을 요청을 했고, 파월 의장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에 응답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주열 하는 총재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국이 기축통화국으로서 그 달러화에 대한 어떤 그런 좀 부족 현상 좀 완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미국이 이제 그런 판단이 있었고, 또 한국으로서도 이제 좀 달러 공급이 아주 필요한 상황이었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현재 우리 국내 외환시장의 불안도 결국 그 달러 자금 수요, 달러 수요 증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국내 외환시장의 불안을 완화하는 데 기여를 할 것으로. 원달러 환율이 어제까지 6거래일 동안 90원 이상 올랐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계속 스왑 필요성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젯밤에 이렇게 결정이 난 걸 가지고 또 시장에서 그 타이밍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적시에 체결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어제만 해도 원달러 환율이 1285원을 넘겼습니다. 예. 그 10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던 하루였던 만큼 이 변동성이 상당했었는데요. 장중한 때는 무려 1297.5원까지 뛰기도 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침체가 올 수 있다는 불안감에 자산을 다 팔고 우선 달러부터 확보하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달러가 말라붙는 상황이었는데요. 사실상 한미 통화 수합 체결 이외에는 대책이 별로 없는 가운데에서 체결 소식이 들리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상당히 해소됐습니다. 지금은 원달러 환율이 1250원에서 60원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달러가 바로 공급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마감까지는 지켜봐야 할 걸로 보이고요. 이번 통화 수합은 우리에게 당연히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에게도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기축통화국으로서 달러의 유동성, 달러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는 달러의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이미 며칠 전부터 외신에는 한국 등 주요 국가와의 통화 수합이 필요하다라는 보도들이 미국에서 잇따라 나오기도 했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하는 총재도 이번 체결 발표 전에도 그 한미 통화 수합이 든든한 안전판이 될 것이라는 발언들을 계속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해 관계가 서로 잘 맞아서 이번 수합 협정이 비교적 신속하게 발표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은 이번에 한국 외에도 덴마크와 노르웨이, 싱가포르, 멕시코 등 주요 9개 국가와 통화 수합을 체결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예. 오늘 외환 시장에서도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300달러 규모의 통화 수합 체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도 안정화시키는데 한몫을 했었죠. 네, 2008년 10월 30일에 한미 통화 수합이 체결이 됐었는데요. 그때가 첫 체결이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체결이고요. 예. 앵커 말씀대로 그때는 300억 달러로 지금의 절반 수준이었는데도 상당히 시장 안정화 효과를 냈습니다. 원래 6개월이었다가 두 차례 연장되면서 2010년 2월까지 통화 수합이 지속이 됐는데요. 체결 즈음에는 원달러 환율이 1,468원 수준이었다가 그 계약 종료 시점에 1,170원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무려 300원이나 환율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상당히 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당시 2008년에 금융위기를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이겨냈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런 평가에 기반에는 한미 통화 수합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예.
역시 그래서 이번에도 좀 기대가 되는 것이 사실인데 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달러가 공급되려면 남은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발표만 어제였고요. 예. 아직 계약은 되지 않았습니다. 뭐 몇 가지 세부 절차가 남아 있는데 네. 일단 연준이 달러를 물론 공짜로 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국가 간의 통화 수합도 일반 수합과 마찬가지로 금리를 정해야 하고요. 이 금리를 언제 돌려줄 건지 이 금리 상환 기한 같은 것도 정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원달러 환율 1,200원을 가정을 해보면 미국 연준이 한은에 1,000만 달러를 지급하면 한은은 연준에 원화 120억 원과 그에 따른 또 이자를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자는 뭐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이 계약에 정해진 대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 앞으로 이런 세부적인 절차를 마무리 짓고 정식 계약을 맺을 예정이고요. 계약이 체결되면 한은은 국내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해서 경쟁 입찰을 붙여서 그 달러 유동성을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예. 참 한시름은 났습니다만은 뭐 이거 가지고 다 해결되지는 않을 테고 여전히 뭐 중앙은행이나 정부 측에서 관련한 경기 부양책이나 시장 안정화 정치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뭐 지금까지 오늘 아침까지 들려온 거는 채권 시장 안정펀드 10조 원 조성에 대해서까지는 나왔는데 이외에도 좀 어떤 강구체들이 있겠습니까? 네, 외환 보유고가 비교적 넉넉합니다. 그 4,091억 달러 수준으로 세계 9위 수준이고요. 그래서 외환 보유액은 넉넉한데 다만 이런 달러가 일시적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수급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신용 경색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 일단 이번 통화 수합으로 안전판은 마련했고요. 앞으로 한은은 미국 이외에도 다른 주요 국가와의 통화 수합도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주열 한은 총재도 일본과의 통화 수합도 큰 의미가 있다고 직접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환율도 문제지만 채권 시장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채권 시장 또 CP 시장에 적절히 유동성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결국 기업들이 무너지게 되면서 전체적인 신용 경색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 조금 전 정부에서 채권 시장 안전펀드 10조 원을 조성하기로 하면서 어떤 회사채 시장의 경색을 막는데 우선 정부와 당국이 주력을 할 걸로 보입니다. 예. 이런 하나둘씩 나오는 호재들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